안녕하십니까, 정희양입니다. 요즘 계속 자율신경에 관해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자율신경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이전 영상에서는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자율신경이 땀 분비와 관련이 있고 다한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치료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요. 종이에 글씨를 쓰면 종이가 젖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남들하고 악수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하셨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하니까 남들하고 이렇게 악수해야 되는 상황을 항상 피해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졌을지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병원에서는 다한증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이제 겨드랑이 쪽에 있는 교감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권했는데, 이분이 이제 알아보시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된 분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은 머리하고 얼굴에만 땀이 너무 심하게 나서 하루 종일 타올로 닦고 앉아 있어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뜨거운 국물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땀부터 너무 심하게 흘려내려가지고 이 뜨거운 음식은 못 먹는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땀이 흐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백방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제 땀은요, 이 체온을 유지하는 자동 제어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냉각 장치 역할을 하는, 정말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생리작용이 바로 땀 흘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보다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이 땀을 분비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몸 안에 노폐물도 이제 함께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으로 이렇게 땀을 분비하는 에크린 땀샘의 이 신경 전달이 자율신경의 이상 때문에 막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 땀을 심하게 많이 분비하게 되겠죠. 그리고 땀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걸 다한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한증은 이 땀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불편의 정도가 아주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는데요.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거나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땀 분비가 있다면 다한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흐르는 증상은 이 외형적으로는 이 축축한 손과 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대인관계를 특히 악화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땀은요, 이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그네슘, 염분, 지방산, 철, 이런 성분들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면 이제 건강 전반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한증은 과도하게 땀이 분비되는 부위에 따라서 국소적이냐 전신적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국소적인 다한증은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 손바닥이나 발바닥, 팔, 다리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또 사타구니, 회음부, 머리, 얼굴 이런 곳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신적인 다한증은 말 그대로 전신에서 땀이 과하게 분비되는 증상인데요. 이 전신적인 다한증은 결핵이나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또 당뇨가 있는 분, 임신, 폐경 이런 호르몬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기가 쉽고요. 또 파킨슨병이나 척추가 손상되거나 뇌혈관 질환이나 백혈병, 신장암, 갈색세포종, 뇌하수체 항진증 이런 걸로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다한증은요, 그 질병이 보존되거나 악화가 되면 다한증의 상태도 같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질병이 만약에 치료가 된다면 다한증도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별다른 질병이나 원인이 없는 다한증 있잖아요. 많이 움직였다거나 더워서 나는 땀도 아니고 정신적인 긴장 상태만으로도 땀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막 발생하는 이 경우는 자율신경의 과민 반응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국소다한증의 경우는 병원에서는 이제 보통 교감신경 절제술을 많이 권하고 있는데,
만약에 겨드랑이 부위에 신경을 절제해서 손 쪽에 땀이 나지 않는다면 이 땀이요 다른 부위에 나게 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술을 받는 것이 이게 최선책은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한의에서는 일단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요, 기혈순환을 돕는 한약으로 이 교감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는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기능의 회복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면역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는 약침을 주기적으로 계속 시술을 해서 자율신경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하고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다한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자신을 위해서 심신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나 마음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자, 도움되는 생활수칙을 볼게요. 첫 번째는 천연섬유로 된 의류입니다. 땀에 젖은 피부는 이 땀구멍에서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땀 흡수가 아주 빠르고 통풍이 잘 되는 면 종류, 천연섬유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물 세안인데요. 녹차에는 내 몸보다 5배에서 8배나 많은 비타민C, 또 아주 많은 토코페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피부를 이 녹차물로 닦아주면 아주 좋은데요. 이 녹차에 타닌 성분이 수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살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땀을 덜 나게 합니다. 그리고 녹차 속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부에 이렇게 스며들어서 땀 냄새를 없애주고요, 피부 탄력도 높여주고요, 이렇게 땀이 많고 암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펴볼게요. 오미자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기와 혈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서 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을 안정시키면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정신적으로 긴장을 했을 때 이렇게 막 다한증이 심해지는데 이 오미자가 도움이 됩니다. 가바쌀이라는 것은 가바 성분이 함유된 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쓰이는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인 이 가바 성분은요, 불면이나 불안, 우울, 분노 같은 이 감정을 연결하는 신경 물질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 가바쌀은 가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다한증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희안이었습니다.